그렇게 해서 이제 오펜시브 시큐리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떠한 이제 서비스들이 오펜시브 시큐리티에서 업계에서 제공이 되는지도 알아봤고, 지금은 이제는 미국의 좀 보안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감히 누군데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트렌드를 제가 읽을 수는 없겠죠, 솔직히. 그리고 심지어 리포트들도 되게 많아요. 뭐 구글에다가 뭐 USA Cyber Security Trend 2022년도 이렇게 치면은 보고서 수백 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필드에서 뛰면서 봤던 것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1세대 해커분들이나 진짜 막 90년대부터 활동하던 그런 좀 나이 들으시고 이제 경력이 상당히 긴 그런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제 뭐 사수분으로 이제 모시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걸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미국도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게 맨날 이제 나오는 소리가 보안의 붐은 온다, 사이버 보안의 붐은 온다, 이런 소리가 상당히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CEO다, 뭐 CFO다, CIO다 이러면은 그냥 뭐 보안, 아니면은 뭐 그냥 뭐 해킹 당했어? 뭐 주가 좀 내려가겠구나. 뭐 살짝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비즈니스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2017년도 그리고 2010년대 중반으로 좀 그게 좀 많이 바뀝니다. 관심이랑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2000년대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법과 컴플라이언스들이 실체화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투자를 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고 컴플라이언스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됐기 때문에 관심과 투자가 좀 많이 증가를 했고, 2017년도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MS-17, 네, 010, 이터널 블루라는 익스플로잇이 섀도우 브로커스 그룹이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인 NSA를 이제 해킹을 하면서 이제 이게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워너크라이, 팻이야, 낫팻이야 이제 이런 랜섬웨어들이 어마어마하게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미디어에서도 다루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와 IT 모든 팀들이 사이버 보안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업체들이나 보안 업계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되게 재밌는 점은 인하우스 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산을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해도 인하우스 팀으로 정보보안 부서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IT 부서에서 한 명이 정보보안을 담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보보안 부서 자체가 없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인하우스 팀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인하우스랑 뭐 MSP나 MSSP랑 이제 같이 연계해서 이제 보안을 운영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인하우스 팀을 새로 만들고 있다,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공공기관은 미국은 너무 유명하죠. 네, 정부기관이나 정보기관이나 군대나 너무나도 유명해서 조금 패스를 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많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부르는 three letter agency, 이제 세 글자 정보기관으로 많이 이제 취업을 했는데요. 그 친구들이랑 이제 더 이상 연락은 되지 않지만, 네, 정보기관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연봉이나 대우 이런 게 되게 좋아졌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보자면은, 옛날에는 정보 보안하면은 뭐 10개, 15개 이렇게 다양한 솔루션들을 뭐 진짜 아주 적은 숫자의 보안 이제 엔지니어들이 많이 관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하나의 플랫폼에 그런 솔루션들을 모두 다 집어넣고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이제 뒤에 나오는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 XDR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 그런 이제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고, 또 다른 재밌는 트렌드는 옛날에는 이제 신뢰 관계와 내재적 신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로는 뭐 trust relationship, implicit trust 뭐 이러는데, 옛날에는 되게 신뢰하는 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앱 인스톨 아파치를 해도 앱이라는 패키지 매니저 프레임워크와 그 앱을 메인테인하고 있는 오픈소스 메인테이너들을 믿고 아파치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pip3 install crackmap exec을 해도 파이썬 pip이라는 이제 패키지 매니저를 믿고 crackmap exec이라는 툴을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되게 우리는 내재적으로 신뢰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나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해서 아무도 믿지 않겠다. 우리가 믿긴 믿되 검증을 하고 믿겠다. 살짝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인드셋이 많이 흘러가서 뭐 새로 나오는 프로토콜, 뭐 솔루션들, 뭐 클라이언트들 이런 걸 다 살펴봐도 제로 트러스트 마인드셋을 갖고 이제 개발되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블루팀 쪽으로 보자면요. 옛날에는 예방적 보안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킹을 당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보안을 완벽하게 해서 절대 해킹 당하지 않겠고, 아마 몇 년 전에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은 몇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unhackable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했었어요. 해킹 당할 수 없는, 해킹할 수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격자는 가장 약한 연결고리만 찾으면 된다. 네, 이런 이제 마인드셋이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우리가 아무리 그 보안을 잘해도 누군가는 그 피싱 링크를 클릭을 할 거고, 누군가는 그 제로데이를 몰래 찾아가지고 우리 몰래 공격을 할 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쨌든 뚫리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모두가 인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뚫리는 건 괜찮아. 뚫리는 건 괜찮다면 차라리 다계층 보안, 이제 레이어 시큐리티로 가서 한 레이어가 뚫리더라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 막으면 그만인 거고, 우리가 어쨌든 공격을 당할 거면 완벽한 100% 완벽한 보안을 구축하기보다는 공격을 당했을 때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하고 복구하자. 이런 쪽으로 좀 마인드셋이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블루팀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라 선배인데, 선배 중에 하나가 알려줬던 게 Defenders only need to find a mistake from attackers 라는 마인드셋입니다. 요즘에는 공격자가 내 네트워크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공격자가 실수 하나만 해도 내가 바로 대응하고 탐지하고 복구할 것이다. 이런 마인드셋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모해킹을 진행을 하다가 진짜 그 커맨드 하나만 실수로 해도 바로 한 5분, 7분 안에 탐지되고 대응되고 복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호스트 장악을 했다가 이제 쫓겨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요. 계정 인증과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장이죠. 그래서 가운데 이제 SSO, Single Sign-On, 그리고 왼쪽에 MFA, Multi-Factor Authentication, 그리고 오른쪽에 IAM,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회사에서 어떠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용을 하건 회사에서 어떠한 웹앱을 이용하건 무조건 우리 회사의 SSO를 통해서 계정 인증을 하고, 그 계정 인증을 할 때 회사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MFA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리고 회사의 백엔드 팀들은 그거를 IAM으로 이제 감시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계정 인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밀번호를 사용을 할 때는 이제 회사 전체가 사용하는 패스워드 매니저 솔루션, 뭐 예를 들어서 키패스나 원패스워드 뭐 이런 이제 솔루션들 거의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관련된 좀 트러블이 좀 적어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접근 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Privilege Access Management라는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한 아주 중요한 SQL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먼저 팸 솔루션의 SS와 MFA를 통해서 인증을 합니다. 계정 인증을 하고 이제 접속을 해요. 그 다음에 팸 솔루션한테서 나 저기에 있는 SQL 서버 4시간 동안 이용을 하고 싶으니까 일회성 비밀번호나 일회성 세션 토큰을 나한테 줘. 이러면은 이 팸 솔루션이 딱 4시간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일회성 비밀번호를 주고, 나는 이제 그 SQL 서버에 들어가서 딱 4시간 동안만 업무를 보고 끝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 제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브옵스와 비밀 관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데브옵스 플레이북, 앤서블 플레이북이나 아니면 스크립트에다가 이제 비밀번호나 아니면 API 키 같은 그런 비밀들을 하드 코딩으로 적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Secure Vault Manager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좀 되게 민감한 그런 비밀번호나 API 키가 필요할 때는 무조건 이 솔루션한테 먼저 가서 나 뭐 비밀번호나 API 키 좀 나한테 줘 이러고 그걸 받아온 다음에 그걸 이제 메모리 상에서 사용을 해서 절대로 비밀번호나 API 키가 하드코딩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되게 많아졌고, 디렉토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크기가 큰 그런 회사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본 거는 아직까지도 액티브 디렉토리를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달라진 점이라면은 아무래도 Azure AD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Azure AD를 많이 접목을 해서 하이브리드 디렉토리 형태로
가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Azure AD 같은 경우에는 접목을 하게 되면은 뭐 SSO라든지 뭐 오피스 365라든지 IAM이라든지 아니면 뭐 SaaS 그 Software as a Service를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와 Azure AD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많고, 저기 이제 뭐 웨스트 코스트나 아니면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조금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나 유니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액티브 디렉토리 자체를 갖다 버리고 완전히 full software as a service나 아니면 full cloud로 그렇게 이제 회사를 구축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의 회사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를 안 쓰는 회사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조금 재밌는 점은 아무래도 좀 클라우드의 시대가 왔다, 우리는 모두 풀 클라우드로 갈 거다라고 이제 되게 몇 년 동안 얘기는 많았는데 실제로 풀 클라우드로 간 그런 회사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뭐 통계나 아니면 데이터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본 그런 고객사분들 중에 풀 클라우드 환경을 갖고 있는 고객사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어, 그 비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 잘 모르겠고, 네. 그 외에는 이제 EDR 솔루션들도 상당히 고도화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오펜시브 시큐리티 동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얘기가 나올 거지만 EDR 솔루션들이 조금 많이 고도화되고 있어서 좀 공격자 입장에서 좀 되게 어려워지고 있고, 근데 되게 좋은 거죠. 어쨌든 보안이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XDR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좀 많이 따로 팔았는데 요즘에는 EDR 솔루션, NDR 솔루션, SOAR 솔루션, 뭐 Secured Orchestration and Automation Response, 그리고 Threat Intel, Threat Intelligence까지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XDR, 이제 우리 회사랑 계약을 맺으면은 요거를 통째로 한 패키지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트렌드로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vendor agnostic XDR 솔루션이라는 걸 만드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 vendor agnostic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벤더에 상관없이 이 XDR 통합 플랫폼에다가 넣으면은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EDR 솔루션은 크라우드스트라이커, 뭐 NDR 솔루션은 센티넬1 거, 뭐 SOAR 솔루션은 IBM 거, 이렇게 다 이 벤더가 달라도 XDR에다가 넣으면은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XDR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의 그런 출력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플랫폼인 XDR들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